안녕하세요. 인생 책방 엔돌핀입니다. 생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이번 책에서 마지막 글인 박진노님의 글입니다. 박진노님께서는 서울 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상강사로 계시다가 2002년 호스피스를 위한 보바스 기념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시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암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신 의사이십니다. 열악한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제도를 만들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제도 밖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반 마련을 위해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운영위원장으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을 읽는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1000개의 바람이 되어 라는 노래인데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라는 가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진노님께서는 이번 글의 제목을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정하셨는데요. 우리는 먼저 보낸 누군가를 또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져야 하는 이들을 따뜻한 글로 표현하신 박진노님의 글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보는 가족의 소중함의 크기와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더 크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지요. 그러기에 환자의 삶을 볼 때면 늘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그 따스하고 애틋한 눈길이 그 환자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마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를 채우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보통 모임에 나가면 살아가는 이야기, 동기나 친구들의 근황, 가족 간의 관계 등을 주로 이야기하지요. 친구들은 이젠 아내가 내가 있는지 신경도 안 쓴다고 하거나 요즘은 아내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는 등 우스갯소리로 아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장인어른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그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지금 곁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야. 아내가 없거나 일찍 가버렸다고 생각해봐. 아내가 없었으면 하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자유는 많지 않을 거야. 아내만큼 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놈들아, 있을 때 잘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는 인생의 여러 단계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아내를 둔 한 남편의 넋두리는 이렇습니다. 80세를 넘어 이제 좀 살만하고 인생을 함께 즐기려고 하니 아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평생 동반자로 고생만 하다가 이제는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던 사람도 출근을 재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지금은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딸과 며느리가 냉장고에 채워준 마른 반찬을 꺼내 먹지요. 때로는 떡이나 우유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요. 나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익숙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네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아내가 퇴원하면 내가 밥을 차려줄 수 있을지도 막막하고요. 그동안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참으로 아내에게 미안하네요. 왜 평소에 잘해주지 못했는지. 이제 와서 못한 것만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짐작으로도 헤아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고 있고 살아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1시간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소중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아 전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들은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에 모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척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임종 바로 직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유언이나 남길 말씀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삶과 가족에게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인사인 셈이죠. 드물지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잘 조절하고 기력도 제법 유지하면서 임종을 하루 이틀 앞두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작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와 관련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이 어느 한 곳에서 서로 만나 잠시 함께 머물듯 어디선가 우리도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가 만약 다시 만나서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 배려하고 여유를 줘요. 혹시 알아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해요. 우리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지 다른 단계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혹시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가장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도 있고 내가 잠이 들 때도 항상 내 머리맡에서 나를 지켜줘요. 그리고 내가 불기둥 속을 걸어가더라도 내 등 뒤에서 나를 감싸줄 것이라고 믿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살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적어도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알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여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게요. 적어도 내가 힘든 상황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따스한 손길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마지막 인사를 무사히 마친 환자는 정말 편한 얼굴로 조용히 호흡을 멈춥니다. 자신의 삶을 연장시키거나 앞당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평온하게 임종합니다. 당신이 늘 당신께 일어나길 바라던 기적같이 무수한 사람들 중에 당신과 나의 만남은 일종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이름을 내가 잊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요? 많은 가족들은 서로에게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가족들은 환자의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말이지요. 서로의 배려가 서로에게 거리감을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곁에서 돌본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곁에서 환자가 원하는 것을 함께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후회가 가장 덜할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오늘이나 내일에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금방은 슬픈 것을 잘 모르다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꺽꺽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의 감정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늦은 깨달음은 더 큰 그리움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애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나의 생애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추억을 쌓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으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